그럼 USB 메모리를 주면 이렇게 텍스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USB 메모리를 꽂으면. 그럼 이걸 더블 클릭을 하면 수험 번호를 쓰게 되죠. 그럼 우리 수험표에 있는 수험 번호를 쓰면 돼요. 그러면 그 본인 수험 번호를 쓰고, 자, 이 수험 번호를 지금 우린 연습용이잖아. 그 수험 번호를 모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92에 설치는 이렇게라고 적혀 있는 파일 있죠. 이걸 열고 아래 보면 전산회계 1급 여기에 211111 있죠. 이걸 여기에 쓰고, 자, 본인 이름을 쓰고, 그리고 설치 누르면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우리 프로그램이 열려 있으면 안 돼요. 프로그램 열려 있으면 얘가 실행이 안 될 거니까 이렇게까지 열고, 자, 시험장에 가서 시험 때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준비를 먼저 USB 메모리를 먼저 나눠 줄 거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나면 이제 문제지를 줄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첫 번째 92의 문제지 보시면 오른쪽 위에 A형, B형이라고 적혀 있죠. 그거 보고 유형을 선택을 하시고, A형, B형의 차이는 문제 순서의 차이인 거예요. 이론 문제에 실기는 똑같고 이론 문제의 순서 차이이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답 번호 위치가 답이 뭐 문제 순서가 틀리니까 답이 틀리겠죠. 그래서 채점 기계 돌 때 그거 맞춰야 되기 때문에 A형, B형 잘 맞추시고, 감독관 확인 번호는 감독관이 알고 있으면서 거짓말 할 거예요. 문자가 안 왔다고 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 상태로 대기하라 그럴 거예요. 그럼 이 작업까지가 만약에 지금 우리 시험 보는 건 다 3교시로 제가 놓는데, 그럼 3시 시험이니까 그럼 3시에 땡 하면 알려줄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작업을 그 문제지 나눠주고 USB 나눠주고 메모리 나눠주고 그 문제 나눠주고 하는 걸 대충 한 20분 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뭐 예를 들어 세무 2급이면 12시 반이죠. 그러면 12시까지는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12시 반에 오면 딱 12시 반이면 시험은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 시험 볼 때 나는 이제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작업들을 문제지도 받고 USB 꽂고 막 이 작업 다 해야 되니까 미리 해놓고 땡 하면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12시 반이라고 12시 반까지 맞춰보지 말고 좀 빨리 오세요. 그럼 회계일급도 3시니까 2시 한 40분 뭐 50분 이때 맞춰가면 돼요. 그날은 뭐 저하고같이 있다가 움직일 거니까. 그럼 이제 감독관 확인 번호도 여기에 적혀 있죠. 1356. 그래서 이 파일 열어도 되고, 이것 때문에 제가 카페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카페 보면 감독관 확인 번호하고 그거 열기 귀찮아 가지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지금 92회가 회계 1급하고 특별회차하고 두 개를 봤어요. 왜냐면 그 인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회차를 좀 늘려주려고 1교시라고 해서 오전에 시험을 봐요. 근데 문제가 똑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른 문제가 되어 있어서 하나 더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특별회라고 적혀 있는 애가 걔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방금 감독관 확인 번호가 1356 그것을 까먹었어요. 자, 1356 해서 확인하면, 자, 우리 회계 1급에서 봤던 메뉴하고 차이 없죠? 별 차이 없죠? 별 차이 없죠가 아니고 똑같아요. 좀 차이가 있다고 크게 느끼셨다면 이거 아래쪽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답안 저장, 이 버튼이 있는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은 뭐 언제든지 열었다 닫았다 해도 돼요. 우리 이론 문제 답 쓰다가 컴퓨터 이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답 찾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열었다 닫았다 하면 돼요. 그럼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얘는 열면, 우리 내가 시험 문제는 이렇게 풀라 그랬어요. 내가 문제를 봤는데 답 예를 들어 4개를 알겠다. 4개?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 3번에 1번, 4번에 4번, 7번에 2번, 그리고 15번에 1번 다 이렇게만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니까 날 기다리고 있는 번호가 있죠.
이렇게 하면 제가 몇 개 맞았을까요? 8개 맞았어요. 우리가 좀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는 지금 첫 시험이죠.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많이 믿을 거예요. 아니 정말 전산 회계 1급만 시험 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번에 세무 2급 보시는 분들이 회계 1급 때 자기를 믿고 그 결과 세무 2급 때 이 방법을 써요. 근데 정말 여러분도 직접 겪기 전까지는 선택을 못해요. 자기 자신을 믿을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8개 맞춘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이 방법을 안 쓰고 문제 풀면 5개 맞추고 이런 사람도 많아요. 보면 자기가 확실히 알겠는 게 4개 5개예요. 자기 아는 것만 맞춘 거야. 그럼 다른 거는 모르겠는 건 다 틀린 거죠. 그런 순간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5개 맞췄으면 잘한 거지. 근데 자기 아는 게 4, 5개인데 그랬으면 자기도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 확실히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근데 또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3분의 2가 그렇다는 거고 3분의 1은 자기가 풀어도 10개에서 12개씩 잘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을 완벽하게 믿으셔야 되니까. 이건 다음 주 되면 문제 풀다 보면 본인이 느낌이 와요. 내가 푸는 게 좋겠다. 아니면 그래도 확률에 좀 내가 몸이 아니라 확률에 거는 게 더 낫겠다. 나를 믿는 게 낫겠다. 그죠? 그리고 우리 어제 조회 했었죠. 조회 답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아래쪽에다가. 그럼 여기 답안 작성 USB로 저장이라는 버튼 있죠. 얘도 클릭하면 지금 우리는 USB 메모리가 아니니까 그냥 뭐 C에 저장했다 뜨는데 수백 번 눌러도 상관없어요. 수백 번 눌러도 마지막 눌렀던 모습이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찝찝한 계속 누르셔도 되고. 근데 저희 학원에서는 아직 컴퓨터 고장이 난 적이 없어요. 근데 컴퓨터 고장이 나면 얘가 생명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지금 우리 반은 다 우리 학원에서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뭐 별 해당 사항이 아닌데 개별적으로 접수하신 분들 보면 직업 전문 학교에서 보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직업 전문 학교가 옛날에 2000년 90년대 후반 그때 생각하는 좋은 학교들이 아니에요. 영세한 학교라서 컴퓨터가 지금은 480은 없겠지만 거의 펜티엄급 컴퓨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사양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 데는. 그러면 수시로 저장 눌러야 돼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고장 나면 어떻게 따로 해주는 게 아니라 자리만 바꿔줘요. 그러면 했던 게 저장된 걸 가져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 학원에서 아직 컴퓨터 고장이 안 나서 그렇지만 그래도 수시로 한번 누르는 건 상관없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시험 준비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문제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시험 보실 때는 항상 실기부터 보는 거예요. 이론부터 보시면 안 돼요. 이론부터 왜 보지 말라고 하냐면 이론부터 보면 시간이 얼마 흘러가는지를 몰라서 내가 시간 조정이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론은 객관식인데 실기는 주관식이에요. 시간 모질하면 이론은 하나도 못 풀었으면 한기동 세우면 75% 확률로 4개 맞는데 실기는 다 틀려요. 심지어는 어제 우리 했던 조회 결국은 찾으면 되는데 찾을 시간 없어서 그 점 날리고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데미지가 크죠. 그래서 실기를 먼저 하시는 걸 무조건 권해요. 근데 시험장 가면 딱 보여요. 학원 출신은 다 실기부터 하고 있고 독학한 사람은 다 이론부터 풀고 있어요. 그게 다 특징인데 정말 신기하게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론부터 푸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자, 그럼 첫 번째가 이제 네모박스 1번 얘가 10점을 가지고 있는데 전에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야기했죠. 거래처 등록 우리 3년 땄어요. 정말이에요. 거래처 등록하고 개정항목 및 적용 등록하면 6점을 가지고 가죠. 지금 이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거래처 등록하는 거예요. 자, 거래처 등록에서 유형을 잘 보세요. 동시일 때가 있고 매출일 때가 있고 뭐 있으니까 이 유형 틀리면 그냥 틀렸다고 할 것 같아요. 여기는 부분 채점이 없거든. 그럼 이거 하나 때문에 3점 나가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자, 얘는 특이한 거 없으니까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 적혀 있으니까 쓰지 마세요. 시험 때 인터넷은 어차피 뽑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거래처 등록으로 가서 자, 제일 아래에 코드 번호 3425 거래처 현령 상사 동시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부현령 업태 제조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 광주광역시 동구 재봉로 10 학동 하셨죠? 이건 뭐 설명드릴 건 없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다음 2번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 아래의 계정 과목에 대한 적요를 등록하시오. 자, 광고 선전비고 소셜 마케팅 비용 지급 있네요. 자, 그럼 우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서 자, 코드 번호 클릭해서 아무 그 번호 치면 833번 치면 그 위치로 가죠. 그럼 이 광고 선전비에 현금 적요. 예, 현금 적요. 옛날 우리 처음 볼 때랑 느낌이 다르죠. 이제 뭔지도 아니까. 자, 여기에 9번 소셜 마케팅 비용 지급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끝났고 다음 3번 정기분 원가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모든 정기분 재무제표에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 자, 지금 복리후생비 500번 되죠. 그럼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 금액 320만원 복리후생비를 230만원으로 수정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 가서 복리후생비를 찾고 자, 그럼 복리후생비가 230만원이고 여기 230만원 수정했죠. 자, 이거 수정했으면 이제 얘 써야지. 5억 5천만원 5억 5천만원 써두고 이 금액 쓰셨으면 이제 손익계산서 가서 제품 매출 원가에 금액 클릭하면 제품 매출 원가 자, 예, 이렇게 보면 여기 이 금액이 방금 5억 5천만 원이었는데 5억 5천 90이네. 그럼 5억 5천으로 수정하고 그렇죠? 자, 확인 누르면 얘가 8,800으로 바뀌었네요. 자, 당기순이익 8,800이고 자, 그럼 이제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가서 불러오기 하면 당기순이익이 8,800으로 바뀌어 있는 거 확인하고 여기 1억 2,500을 적어 놓고 자, 그럼 정기분 재무상태표 가서 2월 이익잉여금을 1억 2,500만 원으로 수정해서 대차 차액이 없어지면은 정확하게 한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자, 얘는 끝이네요. 자, 이제 우리 분계 일반 전표 분계는 자, 종이 문제지에다가 분계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한 번에 입력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잠시만요. 자, 봅시다. 7월 30일 날 회사는 임직원을 위해 국민은행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7월분 퇴직연금 1,0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납입하였다. 자, 그럼 보통예금에서 납입했다고 적혀 있죠.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가겠네요. 1,000만 원. 그죠? 작아서 잘 안 보이나요? 똑같나요? 자, 그럼 차변에 이번엔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이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죠.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 1,0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8월 2일 부영 상사의 파산으로 인해 단기 대여금 500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현재 잔액은 300만 원이며 대손세액 공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참 의문인 게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회계 1급만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할까 이걸? 그죠? 근데 몰라도 풀 수는 있는 건데 괜히 찝찝하게 계속 적어놓는 거죠. 그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단기 대여금을 못 받게 되었으니까 단기 대여금 지워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대변에 단기 대여금 부영 상사 거 500만 원을 지우고, 자, 대손 당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대손 충당금 잔액 조회하는 건데 문제에서 친절하게 300만 원 있다고 알려줬죠. 그럼 차변에 대손 충당금 단기 대여금 짝지를 끌었을 거고 300만 원. 그럼 차이 나는 200만 원을, 그렇죠. 얘 대손 상각비인가요? 그럼 큰일 나죠. 얘는 매출 채권이 아니잖아요. 매출 채권만 대손 상각비고 이거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써줘야 되죠. 그래서 꼭 기타 채권인지 아니면 우리 매출 채권인지를 꼭 확인을 하세요. 자, 다음 자, 10월 1일 날 한섬 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공채를 구입하고 대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공채의 현재 가치는 18만 원이며 회사는 이를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하였다. 자, 이번엔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이죠. 자, 그럼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은 사올 때는 액면금액 20만 원 주고 사오고, 그럼 이걸 취득했을 때 유가증권 취득 가격은 공정가액, 그게 지금 현재 가치죠. 현재 가치로 취득원가 인식하고, 그럼 액면가액과 공정가액 차이, 이건 뭘로 처리하죠? 그렇죠. 자동차 취득원가에 처리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액면가 주고 대변에 현금으로 20만 원을 주고, 그리고 우리는 공채를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다라고 했죠. 18만 원이다라고 쓰고, 그리고
차이 나는 이 2만 원은 이번엔 자동차 사면서 손해본 돈이니까 차량 운반구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10월 7일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ABC 상사에 수출한 제품의 외상 매출금이 보통 예금 계좌에 원화로 환전되어 입금되다. 관련 환율은 다음과 같다. 일단 분계는 보통 예금에 입금되다. 그리고 우리는 외상 매출금이 들어온 거다. ABC 상사. 이게 기본 틀이죠. 항상 우린 종이에다 분계할 거니까 꼭 차변 대변 금액까지 쓰면서 할 필요 없잖아. 위치만 먼저 정확한 거 잡아야 우리 금액 잘 계산해 놓고 위치 틀리는 실수 안 하니까. 그럼 이제 외상 매출금 대변에 쓴 거는 장부에 있던 거 지우는 건데, 그럼 장부에는 선적일 환율로 계산이 되어 있겠죠. 그럼 선적일 환율로 이날 1200원으로 계산을 했을 거예요. 외상 매출금 3000달러를. 그럼 36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겠죠. 자, 이거 선적됐다고 하면, 자, 이 선적이라는 글자 우리 어떤 전표에서 보던 용어죠? 매일 매출 전표죠. 우리 시험 때는 9월 23일이면 9월 23일 하면 꼭 들어와 있어요. 얘네들은 알리바이를 무조건 형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 회수하니까 지금 지우고 있는 거잖아, 대변에. 그럼 360만 원 지우게 되겠죠. 그럼 대변에 360만 원을 지우고. 자, 이제 오늘 돈 받는 거니까 오늘 환율로 계산해서 돈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3,000달러에 1,400원 하면 420만 원이네요. 그럼 420만 원이 들어왔어요. 자, 그럼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그럼 계정과 뭐라고 써야 되죠? 그렇죠, 외환이죠. 외환 차익. 전에 제가 잘못 썼던 거 우리 수현 씨가 바로 잡아준 거 카페 보셨나요? 제가 가끔씩 그렇게 정신줄을 놔요. 그때 바로 잡아주세요. 자, 다음 10월 21일 보통 예금 계좌에서 50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당사의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원천징수 세율은 15.4%로 가정하고 원천징수 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함. 자, 그럼 일단 보통 예금 계좌에 이자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보통 예금에 돈 들어오고 입금되었고 대변에 이자 수익이고. 자, 원천징수 세액 자산 처리하래요. 계정 과목 뭐죠? 그렇죠, 자산 처리하라 꼭 적혀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무조건 전액이다. 그럼 이거죠. 이자 수익이 50만 원인데 세금 15.4% 떼고 선납세금으로 떼고 나머지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자, 15.4%면 얼마가 되죠? 77,000원 맞죠? 77,000원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거 절반 100만 원이면 15만 4천 원이니까 50만 원이니까 77,000원. 저 산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절반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기 14%잖아요. 14%의 절반은 7%. 지방소득세 7.7. 잔머리였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42만 3천 원이 들어온 거죠. 이게 자 5번이었고, 자 다음 11월 1일 다음은 영업팀에서 거래처 임원과 식사 비용을 법인 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자, 지금 이것처럼 제가 전에 이런 표현을 썼었죠. 카드인데 불공제 사유 이런 거는 일반 전표에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대표자 그 승용차 막 기름 넣고 접대하고 막 이런 거 할 때 카드 쓰는 걸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접대비를 카드 쓴 기억은 남아 있는 거야. 이거 다 일반 점표에서 본 거고 메인 매출 점표에는 쓰는 거 아니죠. 그죠? 자, 그럼 자 이제 분개를 하면 차변부터 쓸까요? 대변부터 쓸까요? 비용 차변이니까 접대비다. 그리고 거래처가 영업팀에서 준 거니까 800번대 접대비다라고 봐도 되고, 대변에는 돈 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외상이라서 미지급금이고, 이거는 BC 카드에 줘야 된다. 자, 그럼 우리는 금액이 17만 1,000원이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제 6번까지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혹시 우리 초반에 분개하고 할 때 제가 문제 읽고 답 보고 입력하고 이런 이야기 한번 한 적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니면 문제 적혀 있는 거 보고 답 적혀 있는 거 보고 쭉 읽어라고, 그렇게 안 해보셨죠? 괜찮아요. 아직 늦진 않았어요. 제가 왜 그 이야기 하냐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입력해 놓고 나서 입력할 때 문제 읽고 내가 분개해 놓은 거 보고 입력하다 보면 뭔가 잘못 분개 쓰면 느낌이 바로 와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면은 도움도 많이 되는 거다라고 미리 이야기했던 건데, 그거는 이제 신경 쓰지 말고.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줄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 읽는 행동하지 말고 내가 분개해 놓은 걸 보고 거래처 안 놓치고 분개해 놓은 것만 보고 빨리 입력하는 걸로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 또 문제 읽으면서 봤다가 뒤에 문제 못 풀어. 그러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분개해 놓은 본인이 적어 놓은 거 보고 입력하는 걸로 6개 빨리 할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는 정말 시험 때도 여러분들이 과세 유형부터 선택해 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과세 유형부터 문제를 다 읽는 게 아니라 증빙 가지고, 그래야 함정 안 빠지니까. 자, 그럼 첫 번째 그 번호를 적어 놓게. 번호를 적어 두게. 자, 메인 매출 전표 열어서 본인 컴퓨터에 날짜 9월 30일자로 쓰면 부가세 유형이라고 적혀 있죠. 부가세 유형. 이 아래 보고 과세 유형 찾아서 번호 적어 놓고
이제 입력하기 위해 문제 볼 때는 그냥 과세 유형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 번호 쓰는 걸로 가야 돼요. 그렇게 찾아놓고서 문제 읽고 바꾸고 있으면 쓸데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문제 내용에 과세 유형을 현혹시키는 함정이 있을 거니까 그거 안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는 9월 30일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고 적혀 있죠. 그러면 얘는 11번 매출 과세가 되겠죠. 그럼 아래 11번이다라고 적어 놓고 다음 10월 28일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세금 계산서 받았고 그러면 우리는 뭐 샀는지 불공지 사유인지 봐야 되는데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구입했어요. 그럼 54번 불공이겠죠? 그럼 54번 불공이고 다음 11월 5일 날 우리는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계산서는 면세 사업자의 적격 증빙 받았으니까 53번 매입 면세. 자, 4번에 11월 10일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였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현금 영수증 발행했으면 과세 거래인지 봐야 되는데 자, 얘 과세품이죠? 그러면 얘는 22번 현금 과세. 예, 22번 현금 과세고 너무 떨어져 있나요? 그래서 자, 다음 12월 10일 날 하나카드로 결제하였다. 카드 매입이죠. 그럼 과세인지 아닌지 보려고 하는데 항상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왜 이런 게 적혀 있냐면 이거 직원들한테 줬는데 사람들이 공제시켜 답을 냈잖아. 그러면 사업하고 관련 없는지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재기 신청하니까 공제요건 충족했다고 대놓고 적어놔요. 그래서 57번 카드 과세하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린 저거 보고 57번 카가라고 해도 좀 무관하겠죠. 자, 다음 12월 15일 딱 받은 알겠죠 느낌이.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 부산 세관장 발급받았으며 그리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항상 봐야 돼요. 뭐 해결급엔 그런 일 없겠지만 세무위급엔 모르니까 뭐 수입했는지. 왜냐면 불공지 사유면 55 수입이 아니죠. 54 불공 가야 되니까 얘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55 수입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과세 유형을 잡아놓고 자, 그리고 이제 1번 문제부터 볼게요. 9월 30일 주식회사 영광패션에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고 대금 수령은 보통 예금으로 3천만 원, 나머지는 어음으로 수취하였다. 자, 그럼 11번 매출 과세였는데 우리 제품 판 거죠? 그러면 제품 매출 맞고 3천만 원은 자, 현금 받았나요? 보통 예금 받았나요? 보통 예금 받았죠? 그죠? 꼭 문제 보세요. 이거 보고 현금이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 보면 보통 예금 적혀 있죠.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 3천 받았고 2,500은 어음 받은 건 제품 판 거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라서 외상 매출금이다. 자, 그럼 이거 쓰면 자, 11번 매출 과세고 의류고 금액은 1,000개 단가 5만 원. 아이고. 공급 받는 자가 영광 패션이고
전자세금 계산서. 자, 분계는 혼합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제품 매출 맞고 차변의 보통 예금에서 3천만 원이 들어오고, 자, 다음 나머지는 우리가 어음이었구나. 아빠 외상 매출 공개한 것 같은데. 자, 어음 받았으면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받을 어음이죠. 2,500만 원이고. 자, 다음 10월 28일 본사 영업 직원이 업무에 사용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를 주식회사 우주자동차에서 3천만 원에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 결제는 다음 달에 하기로 하였다. 자, 그럼 54번 불공이고 우리는 차량 운반고 상고고 다음 달 결제하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라서 미지급금이다. 그럼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그럼 10월 28일 날 54번 불공 자동차를 샀고 3천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우주자동차. 전자세금 계산서 불공제 사유 선택하고 분계는 혼합. 우리는 차량 운반구 샀고 미지급금이다. 회계금 문제가 뭔가 있는 듯 하면서 없죠. 분계금 내용 마지막 딱 전표 쓰고 나오면 뭐가 없어요. 그렇죠? 자, 11월 5일 날 서석 컨설팅에서 영업부 직원들의 회계 업무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 55만 원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강사료는 11월 2일에 지급한 계약금 1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계약금은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였음. 엄청 친절하죠. 계정 과목하고 계약금 중 계정 과목하고 금액까지 다 알려줬잖아. 그럼 나머지 45만 원을 한 달 뒤에 주기로 했다.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 또 직원들 교육시켰으니까 교육훈련비. 그죠? 자, 그럼 이제 11월 5일 날 53번 메인 면세. 자, 우리 강사료 금액 55만 원. 거래처는 서석 컨설팅 전자 계산서고. 자, 분계는 혼합. 자, 교육 훈련비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대. 대변에 돈 줘야 되는데 과거에 미리 준 돈 선급금 10만 원 빼고 나머지는 한 달 뒤에 주기로 했다. 미지급금. 지금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도 느낌이 오는 게 분계가 계정 과목 질문에 대한 게 조금 있죠. 그러니까 회계 1급 때는 계정 과목 질문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보다는 계정 과목 질문 쪽이 많이 포인트예요. 흔들리죠. 이 다음 시간에 닫을게요. 자, 다음 11월 10일 날 비사업자인 박사원에게 제품을 220만 원에 판매하였다. 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현금 영수증 발행하였다. 거래처 입력할 것. 그냥 매일 매출 전표 위에 상단부에 박사원 쓰라는 거고 제품을 현금 받았으니까 그냥 현금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11월 10일 날 22번 현금 과세고 제품이고 220만 원 쓰면 분리되고 거래처는 박사원이고 그냥 현금이다라고 처리해버리면 되겠죠.
12월 10일 생산부문 근로자들의 성탄절 선물로 하나로마트에서 종합 선물 세트를 110만 원에 구입하고 법인카드인 하나카드로 결제하였다. 매입카드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 공조 요건은 충족함. 자, 그럼 직원들 선물인데 생산부 직원이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고, 그리고 카드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라서 미지급금이고. 그럼 끝이네요. 자, 12월 10일 날 57번 카드과세고 종합 선물 세트 110만 원. 거래처는 하나로마트, 카드사는 하나카드, 법인. 분계는 편하신 대로 저는 카드로 할게요. 그리고 500번대 복리후생비다. 혼합으로 해서 미지급금에 카드사 써도 되죠. 그럼 편리하신 대로. 자, 다음 12월 15일 호주에서 기계장치를 수입하고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부산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았으며 당일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하였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할 것. 자, 55 수입인데 부가가치세만 있으니까 그냥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나갔다고 써주기만 하면 되겠죠. 부가세 대급금 금액 500 나올 거니까. 자, 그럼 날짜 12월 15일 날 55번 수입이고 기계장치 부산세관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